시리즈 어티니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내 친구는 영어를 잘해.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나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그 친구가 행운이 따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에겐 행운이 따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하키 플레이어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NHL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하키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했다. hard work, determination, 결단력이 있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 또는 그들의 부모들이 willingly, 기꺼이 get up, 5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줬다.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컸다. 이런 얘기죠. 이거 사실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너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 열심히 했지. hard work. 결단력이 있었고, 실천력이 있었고, 선생님을 좋게 만났고, 부모님이 정말 잘해줬지.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기타도 있겠죠. and so on. 그러나 그들은 10중 8구 probably acknowledge,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how lucky, 얼마나 그들이 행운아였는지란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팩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행운아였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가 행운아라는 얘기예요? They were to be born in January. 1월에 태어난 것이 그들이 행운아였다는 겁니다. 자, 1월에 태어난 것과 하키를 잘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many years, 수년에 걸쳐서 40%의 하키 플레이어들이 탑 티어 리그에 들어간, 선택된 그런 40%가 몇 년간을 보니 결국에 태어난 연도가 first quarter of the year, 그의 4분의 1분기, 다시 말하면 1월, 2월 이런 거죠. 첫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역시 40%가 되더라. compared to just 10%. 그러니까 fourth quarter니까 4분의 4분기, 다시 10월이나 11월, 12월 후반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 통계를 보더라도 40%하고 1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은 맞죠. 자, 그런 차이가 날 정도라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 2, 3월생들이 더 행운아인 거죠. Early birthday, 생일이 이른 사람들은 make you up to 4 times, 4배나 더 많은 like to be pro hockey player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the reason for this disparity, 이러한 분산의 분포의 이유는, 그러니까 40%나 왜 하반기가 아니라 초반기에 태어난 애들이 더 그런가? 그거는 presumably, 아마도 because cut off the day, 키즈 하키 리그의 컷오프하는 날이 바로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Those born in the first part of the year, 그의 첫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little older, 더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1월에 태어난 학생들은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컷오프한다면 12월 달에 컷오프가 되겠죠. 아마도 컷오프가 된다면 12개월 동안의 성장기가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10월이나 11월에 태어난 학생들은 한두 달 만에 성장기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치 면에서도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에버리지 평균 더 컸으며, 에버리지 더 컸으며 더 faster, 더 신체가 발육이 좋으니까 누구보다도 then there's a league born late in the year, 그의 늦게 태어난 아이들의 보다도 더 크고 더 빨랐다는 거죠. As they grow up, 그들이 성장하면서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는 eventually, 결국에는 shrink,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nothing,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차피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차이가 적어질 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럴까?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young kids, 왜냐면 어린 아이들은 share most promise. 아, 그쵸. 가장 촉망받는 아이들이 있죠. 아무래도 가장 촉망받는 아이들은 giv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아이스에서, 빙상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토너먼트에 들어갈 것이고, where 거기서 그들은 receive better coaching, 보다 나은 코칭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스킬을 더 improve, 개선할 것이고, 이런 어드밴티지가 컴파운드 막 합쳐져서 매년 이렇게 막 혼합이 돼서 결국에는 by the time they got to the 프로가 됐을 때는 birthday가 심하게 screwed through the start of the year, 그의 초반기에 태어난 사람 쪽으로, 그쵸? 더 우호적인 그런 쪽으로 구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에는 이런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결국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 그러하죠. 예를 들어서 전교에 한 10등 안에 들어간다면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투자하지만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가능성을 보죠.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머스 프라미스가 생기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코칭을 받게 하거나 더 많은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은 해가 지나가면서 어드밴티지가 합쳐지니까 그들이 이제 대학 입학이나 또 기타 등등에서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땐 사실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생일이 더 왜곡되는 형상, 심하게 그쪽을 더 선호하는 형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느 프로페셔널 하키 선수도 플레이어도 feel thankful, 그들의 생일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probably냐, 10중 8구 아니죠. 왜 그럴까요? We all like that. 우리는 모두 그러한 거거든요. 주로 oblivious,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 행운의 이벤트를요. 우리 성공을 서포트했던 이벤트를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 성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에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죠. probably 10중 8구 가장 significant한 lucky, 행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즐거운 행운이 한다면 바로 우리가 prosperous country,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봤는데요. 이 영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행운아일까요?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100% 행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물론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노력을 안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가 성공한 거는 내가 노력한 거고, 네가 실패한 거는 네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 앞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100% 행운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일부 말씀드리면, 아빠가 유학을 가서 잠시 초등학교 때 영어권에 살았어요. 2년 정도, 1년 정도.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런 학생들은 영어 다 잘했어요.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0%예요. 예외가. 그 정도로 완벽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운이 안 좋은 거예요. 아빠가 좀 유학을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근데 왜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은 왜 이렇게 다르는 걸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 와서 힘들어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학교에서는 자꾸 문법으로 강의하고 문법으로 해석을 시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껴요.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학생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문법 없이 독해라고 문법 없이 듣는데 학교에서 자꾸 이거를 시키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미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아주 좋은 토양이 되었음에 불구하고도 한국의 오래된 그런 방법 때문에 고통을 좀 겪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 학생들에게 물꼬만 탁 틀어주면,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문법 없이 독해하던 거 그게 정상이야 했을 때 이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 안 해도 상위권이에요.
예, 상위권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단어를 그렇게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상위권이에요. 듣기에선 틀 염려가 거의 0%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 들어가고, 독해에서의 변화가 좀 생기면 무조건 상위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편해요. 자, 두 번째 보면 재밌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재밌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간에 영어에 어떠한 재미있는 뭔가를 자극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거나, 그래서 영어에 굉장히 재밌게 빠져서 살다가 보니 1년 동안 내가 영어에 빠졌다, 이런 학생 많거든요. 1년 정도 내가 영어에 빠져 살았다는 학생도 꽤 있어요. 미국에 갔다 오진 않았으나, 아빠가 유학 갔다 오진 않았으나 1년 동안 영어에 빠져 살았다. 그 영어에 빠졌다는 건 문법책에 빠졌다? 아니에요. 단어장에 빠졌다? 그렇지 않죠. 문법책이나 단어장에 빠질 염려는 결코 없죠. 재미없는 거니까. 영어 책이나 소설책이나 뭐 미드나 기타 등등등, 그렇게 어렸을 때 빠진 학생도 있어요. 1년 동안. 대부분 이거는 직장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가능한 일이에요. 1년 정도에 확 빠져버리면 영어를 상위권까지, 초상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자기가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이미 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도 있고, 어느 정도 뭐 미드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느 정도 들리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이들은 100% 행운이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아빠 잘 만나서,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길을 잘 찾아 나간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떠한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참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오래된 방식이죠. 그런 오래된 방식으로 배워요. 재미없고 힘들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붙입니다. 입시 영어는 달라라고. 입시 영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입시 영어는 달라 하면서 이제는 강요를 하죠. 저는 이들을 이제 좀비 강사라고 부르거든요. 좀비 영어 선생이라고 불러요. 죽어도 죽지 않는 선생님들. 이 좀비는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피를 빨아먹죠. 고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영화처럼 더 이상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끔 같이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정신교육을 많이 해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오래 할 수 있게끔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문법 안 하고도 할 수 있구나라는,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살기 힘들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영어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통계를 보면은 필요하다가 대략 30% 되는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리고 필요한 것 같다 정도? 어느 정도 뭐 40% 되는 것 같고요. 뭐 한 20% 정도는 뭐 구태여 나는 뭐 영어 없이 살아간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분들 중에 영어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듣기냐, 말하기냐, 쓰기냐, 독해냐 라고 했을 때 1등이 말하기였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60% 이상이 말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기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 의미죠. 듣기가 이제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듣기도 안 되는데 말하기 나온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듣기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 말하기로 말하는 게 사실은 듣기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미 얘기한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이걸 나눈다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나 주의할 건 뭐냐면 말하기에 좋은 환경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환경적으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데 보시면 길거리에 지나가도 외국인이 아닌 독일인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걸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영어를 주변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한국인인데 영어로 주로 대화하는 그런 환경이 있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럭키하진 않아요. 행운이 없어요. 행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학원을 가가지고 직접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빼고 사실 학원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건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이 사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가야 되니까 또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 봐야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듣기는 거의 꾸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학습 방법이란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겐 행운이 없습니다. 그 행운이 없는 상태를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하기를 한답시고 이것만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결국에는 듣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듣기는요. 뭐 대상이 필요 없으니까 학원을 갈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듣기의 방법과 독해의 방법에 변화를 준 다음에 혼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는 행운이 없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행운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